서울 시내 고급 백화점 VIP 라운지. 화려한 샹들리에가 빛나는 라운지였습니다. 명품 옷을 입은 여자들이 오찬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창가 테이블. 40대 초반의 여자가 친구 3명과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강수진. 우아한 외모, 최신 명품 핸드백, 완벽한 메이크업. 그래서 말인데 우리 시어머니 있잖아. 친구들이 관심 있다는 듯 고개를 기울였습니다. 진짜 촌스러워서 큰일이야. 어제도 시장 가방 들고 집에 오시는데 우리 아파트 경비 아저씨가 누구냐고 물어봤대. 친구들이 웃었습니다. 어머, 수진아. 그래도 시어머니신데. 아니, 진짜. 옷 좀 사드리려고 해도 아깝다고 하시고. 완전 9세대 스타일이야. 그때였습니다. 라운지 입구로 한 노인이 들어왔습니다. 67세쯤 되어 보이는 여자. 낡은 패딩 점퍼에 색이 바랜 바지. 손에는 검은 비닐 쇼핑백. 수진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노인은 주변을 둘러보다가 수진을 발견했습니다. 잠시 망설이는 듯 하더니 고개를 숙이고 다른 방향으로 걸어갔습니다. 친구 한 명이 물었습니다. 저분 누구야? 너 쳐다보시는 것 같은데? 몰라. 모르는 분인데. 수진은 시선을 돌렸습니다. 친구들과 다시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카메라는 노인을 따라갔습니다. 노인은 백화점 지하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아동복 매장, 저렴한 코너. 노인은 작은 여아용 티셔츠를 집어들었습니다. 가격표를 보고 망설이다가 계산대로 갔습니다. 이거 하나요. 현금으로 계산했습니다. 10,000원짜리 3장. 그리고 액세서리 코너로 갔습니다. 분홍색 머리핀을 골랐습니다. 1,000원짜리 머리핀. 노인은 물건들을 소중히 쇼핑백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백화점을 나왔습니다. 버스 정류장. 노인은 외곽으로 가는 버스를 탔습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선물일까요? 오늘도 이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당신의 작은 응원이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시댁. 고급 주택가의 대형 단독주택. 이것이 노인이 사는 집이었습니다. 거대한 거실, 비싼 가구들. 하지만 노인이 사용하는 방은 1층 구석 작은 방이었습니다. 저녁 시간, 식탁에는 4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며느리 수진, 아들 민호, 45세 대기업 임원, 손자 준호, 17세 고등학생, 그리고 노인. 수진이 만든 음식들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스테이크, 샐러드, 파스타. 노인은 작은 반찬 그릇을 내놓았습니다. 제가 김치랑 된장찌개 끓였어요. 수진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어머님, 요즘 누가 그렇게 먹어요? 건강에도 안 좋잖아요. 나트륨. 아, 그래요? 그럼. 됐어요. 준호야, 스테이크 먹어. 손자는 대답도 하지 않고 스마트폰만 봤습니다. 아들 민호는 아무 말 없이 식사를 했습니다. 노인은 김치와 된장찌개를 자신의 그릇에만 담았습니다. 조용히 먹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수진이 설거지를 하는데 노인이 다가왔습니다. 제가 할게요. 아니에요. 어머님은 쉬세요. 하지만 수진의 목소리는 차갑고 형식적이었습니다. 노인은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작은 방, 낡은 옷장, 오래된 책상. 노인은 서랍을 열었습니다. 통장 한 권, 잔고를 확인했습니다. 38만 원. 노인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통장을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며칠 후 노인이 조심스럽게 며느리에게 다가갔습니다. 수진아, 미안한데 돈 좀 빌려줄 수 있니? 수진이 놀란 듯 쳐다봤습니다. 돈요?
얼마나요? 50만 원만. 다음 달에 꼭 갚을게. 어머님, 돈이 왜 필요하세요? 용돈은 드리잖아요. 그게 필요한 데가 있어서. 어디예요? 또 무슨 수상한 거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그게 아니라. 수진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님, 솔직히 말씀하세요. 안 그러면 못 드려요. 요즘 사기 많잖아요. 아니야, 괜찮아. 미안해. 노인은 돌아섰습니다. 수진이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어머님이 또 돈 달래. 또, 뭐 하시려고? 모르겠어. 말씀 안 하시네. 혹시 이상한 데 빠지신 거 아니야? 에이, 설마. 그냥 용돈 더 드리면 되지. 근데 어디 쓰시는지는 알아야 하지 않아? 두 사람은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토요일 아침 노인은 일찍 일어나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낡은 외출복. 거실을 지나가는데 며느리가 물었습니다. 어머님, 어디 가세요? 응, 좀 볼 일이 있어서. 무슨 볼 일이요? 혹시 또 이상한 교회 같은 데 가시는 거 아니죠? 아니야, 그냥. 산책. 산책? 요즘 날씨에? 노인은 대답하지 않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수지는 의아한 표정으로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노인은 버스 정류장으로 갔습니다. 외곽으로 가는 버스를 탔습니다. 1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버스에서 내린 곳은 한적한 교회였습니다. 주변에 논밭과 작은 건물들. 노인은 한 건물 앞에 멈춰 섰습니다. 건물 입구 간판 온누리 요양원 장애인 생활시설. 노인은 익숙한 듯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며 직원들에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정숙 씨 오셨어요? 오늘도 오셨네요. 네, 오늘도 왔어요. 노인은 복도 끝 방으로 갔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방 안에는 침대가 있었고 침대에 한 여자가 누워 있었습니다. 40대로 보이는 여자. 하지만 표정은 아이 같았습니다. 노인은 환하게 웃으며 다가갔습니다. 예진아, 엄마 왔어. 여자는 노인을 보더니 웃었습니다. 알아듣지는 못하지만 엄마가 온 걸 아는 것 같았습니다. 노인은 여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오늘 엄마가 예쁜 거 사왔어. 분홍색 머리핀. 쇼핑백에서 분홍색 머리핀을 꺼냈습니다. 여자의 머리에 꽂아줬습니다. 우리 예진이 오늘도 예뻐. 여자는 계속 웃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빗으로 여자의 머리를 빗겨줬습니다. 천천히 정성스럽게. 엄마가 책도 가져왔어. 오늘은 무슨 동화 읽어줄까? 가방에서 낡은 동화책을 꺼냈습니다. 노인은 여자 옆에 앉아 책을 읽어주기 시작했습니다. 옛날에 아름다운 공주님이 살았습니다. 여자는 알아듣지 못했지만 엄마의 목소리를 들으며 행복해 보였습니다. 노인도 행복해 보였습니다. 이것이 노인의 비밀이었습니다. 40년간 단 한 주도 빠짐없이 이곳을 찾아오는 것.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며느리도 아들도 손자도 노인에게 딸이 있다는 것을, 그 딸이 발달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노인이 40년간 혼자 이 딸을 지켜왔다는 것을. 그날 저녁 노인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며느리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님, 어디 다녀오세요? 응, 산책. 산책이 몇 시간씩 걸려요? 좀 멀리 갔다 왔어.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 아무 일 없어. 노인은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수지는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시어머니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나가시는데 도대체 어디 가시는 걸까? 며칠 후 손자 준호가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학교에서 가족 소개하래. 할머니는 뭐 하셨어?
노인이 잠시 멈칫했습니다. 응, 그냥 집안일 했지. 직업은요? 없었어. 준호가 실망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그냥 주부셨구나. 수진이 끼어들었습니다. 준호야, 할머니는 시골에서 사셨어. 그냥 그렇게 쓰면 돼. 네. 노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방 안. 노인은 옷장 깊숙한 곳에서 낡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오래된 서류가 있었습니다. 서울대학교 국문학과 교수 임용장, 이름 김정숙, 그리고 흑백 사진 한 장. 젊은 노인이 아기를 안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사진 뒷면에 적힌 글씨 1985년 2월 14일, 예진이 돌. 노인은 사진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예진아, 엄마가 너 지켰어. 40년을. 엄마가 지켰어. 작게 속삭였습니다. 그 목소리는 거실까지 들리지 않았습니다. 노인의 비밀은 아직 안전했습니다. 하지만 얼마나 더 숨길 수 있을까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노인이 부엌에서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된장찌개를 끓이고 김치를 담고 밥을 했습니다. 며느리 수진이 잠옷 차림으로 내려왔습니다. 어머님, 뭐 하세요? 응, 아침 차리고 있어. 제가 한다고 했잖아요. 하지만 수진의 말투는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수진이 냄비 뚜껑을 열어봤습니다. 어머님, 또 된장찌개예요? 어제도 된장찌개였잖아요. 아, 그래. 미안해. 내가 이것밖에 못 만들어서. 준호가 요즘 다이어트 중이라고 했잖아요. 이런 거 먹으면 안 되는데. 아, 그럼 내가 다른 거. 됐어요. 제가 다시 할게요. 수지는 냄비를 한쪽으로 밀어 놓았습니다. 노인은 조용히 물러났습니다. 수지는 냉장고에서 샐러드 재료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노인이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내가 도와줄까? 아니에요. 어머님은 그냥 계세요. 노인은 식탁에 앉아 수진이 요리하는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네 사람이 식탁에 앉았습니다. 수진이 만든 샐러드, 요구르트, 과일. 노인이 만든 된장찌개는 한쪽 구석에 놓여 있었습니다. 아무도 먹지 않았습니다. 손자 준호가 불만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난 이거 싫은데. 배고파. 준호야, 다이어트 해야 한다며? 에이, 그래도. 됐어. 학교 가서 먹어. 남편 민호가 된장찌개를 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만드신 건데. 버리긴 그러니까 내가 먹을게. 수진이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도 콜레스테롤 조심하라고 했잖아. 짜게 먹지 마. 아, 그래. 민호는 수저를 내려놓았습니다. 노인만 된장찌개를 떠먹었습니다. 혼자서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노인이 설거지를 하려고 일어나는데 수진이 말했습니다. 어머님, 그건 제가 할게요. 어머님은 방 좀 치우세요. 요즘 냄새 나던데요. 냄새? 네, 좀 오래된 냄새. 환기 좀 시켜놓으세요. 노인은 대답 없이 자신의 방으로 갔습니다. 창문도 작았고 햇빛도 잘 들지 않았습니다. 노인은 창문을 열었습니다. 찬바람이 들어왔습니다. 방을 둘러봤습니다. 낡은 옷장, 오래된 이불, 작은 책상. 이곳이 노인이 10년간 살아온 공간이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아들 부부와 함께 살게 되었을 때부터요. 노인은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통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잔고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38만 원. 다음 주 토요일에 요양원에 가려면 교통비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예진이에게 줄 선물도. 노인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며느리가 들어왔습니다.
어머님, 이건 뭐예요? 수진이 손에 든 것은 노인의 옛날 옷이었습니다. 거실 창고에 있던 건데 어머님 거 맞죠? 아, 그거. 옛날에 입던 거야. 이제 버리셔야죠. 30년 된 옷인데 왜 갖고 계세요? 그냥 추억이 있어서. 추억은 마음에 담아두는 거예요. 집이 좁은데 이런 거 쌓아두면 어떡해요. 수지는 옷을 쓰레기 봉투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어머님, 이 방도 좀 정리하세요. 너무 어질러져 있어요. 알았어. 수진이 나가고 노인은 쓰레기 봉투를 바라봤습니다. 그 옷은 남편이 처음 선물해준 옷이었습니다. 40년 전, 노인은 봉투를 다시 열어 옷을 꺼냈습니다. 가슴에 안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며칠 후 수진이 친구들과 통화하고 있었습니다. 진짜 답답해 죽겠어. 시어머니가 옛날 사람이라서 맨날 된장찌개, 김치찌개. 애들이 안 먹잖아. 친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도 어머니신데 그렇게까지. 아니야, 넌 몰라. 같이 살아봐야 알아. 진짜 스트레스야. 노인이 부엌에서 그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조용히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토요일 아침 노인이 또 외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수진이 거실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또 나가세요? 응, 좀. 매주 토요일마다 나가시는데 도대체 어디 가시는 거예요? 그냥 산책. 산책이 매주요? 혹시 누구 만나시는 거예요? 아니야. 그럼 뭐 하시는 건데요? 솔직히 말씀 좀 하세요. 노인이 잠시 망설였습니다. 말 못해. 왜요? 뭐 숨기시는 거 있으세요? 아니야, 그게 아니라. 어머님, 혹시 이상한 종교 같은 거 하시는 거 아니죠? 요즘 노인들 사기 많다던데.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노인은 서둘러 현관문을 나갔습니다. 수지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뭔가 숨기고 계셔. 분명히. 그날 저녁 수진이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어머니 요즘 이상해. 왜? 매주 토요일마다 어디 나가시는데 말 안 하셔. 그냥 친구 만나시는 거 아니야? 친구면 왜 말을 안 해? 뭔가 숨기시는 것 같아. 에이, 설마. 엄마가 뭘 숨겨. 나 진짜 궁금한데. 다음 주에 몰래 따라가 볼까? 야, 그건 너무한 거 아니야? 왜? 같은 집에 사는데 어디 가시는지 알아야 하지 않아? 혹시 사기당하시면 어떡해?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수지는 결심했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에 시어머니를 따라가기로. 일주일 후 노인이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수지는 일부러 자는 척했습니다. 노인이 집을 나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지는 재빨리 옷을 갈아입고 뒤따라 나갔습니다. 멀리서 시어머니가 보였습니다.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수진도 조심스럽게 따라갔습니다. 노인은 외곽으로 가는 버스에 올랐습니다. 수진도 뒷자리에 탔습니다. 모자를 깊이 눌렀었습니다. 1시간 정도 버스를 타고 갔습니다. 외곽의 한적한 마을이었습니다. 노인이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수진도 멀리서 내렸습니다. 노인은 한 건물로 걸어갔습니다. 수진이 건물 입구를 봤습니다. 온누리 요양원 장애인 생활시설. 수진은 얼어붙었습니다. 요양원? 장애인 시설? 어머니가 왜 여기에? 노인은 익숙하게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수진은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뒤따라 들어갔습니다. 복도에는 여러 방들이 있었습니다. 노인이 복도 끝 방으로 들어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수진은 조용히 다가갔습니다. 방문 옆 창문으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본 것은 침대에 누워있는 40대 여자. 그 옆에 앉아있는 시어머니. 시어머니는 여자의 머리를 빗겨주고 있었습니다.
우리 예진이 오늘도 예쁘다. 시어머니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저 여자는 누구지? 예진이? 어머니가 저렇게 웃는 건 처음 봐. 시어머니는 여자에게 분홍색 머리핀을 꽂아 주었습니다. 여자는 알아듣지 못하지만 환하게 웃었습니다. 수진의 가슴이 이상하게 두근거렸습니다. 저 사람은 누구지? 왜 어머니가 매주 여길 오시는 거지? 시어머니가 가방에서 동화책을 꺼냈습니다. 여자 옆에 앉아 책을 읽어주기 시작했습니다. 옛날에 착한 아이가 살았습니다. 여자는 시어머니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더 이상 볼 수 없었습니다. 조용히 복도를 빠져나왔습니다. 밖으로 나와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도대체 뭐지? 저 사람은 누구야? 수지는 요양원 사무실로 갔습니다. 직원이 맞이했습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저기, 김정숙 씨라고 매주 오시는 분 계시죠? 아, 네. 계세요. 그분이 누구를 찾아오시는 건가요? 직원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죄송하지만 개인정보라서 말씀드릴 수 없어요. 제가 그분 며느리예요. 그러니까 말씀해 주셔야죠. 그래도요. 본인 동의 없이는. 제발이요. 저 정말 궁금해서 그래요. 어머니가 매주 여기 오시는데 저희한테는 말씀 안 하시거든요. 직원이 잠시 고민하더니 작게 말했습니다. 딸분이세요. 네. 김정숙 씨의 딸분. 김혜진 씨. 44세. 중증 발달장애. 수진의 머리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딸. 시누이가 있다고요? 네. 40년 넘게 계셨어요. 김정숙 씨는 단 한 주도 빠짐없이 오세요. 수지는 말을 잃었습니다. 시누이, 어머니한테 딸이 있었어? 남편도 모를 텐데. 아니, 혹시 알고 있었던 걸까? 그날 밤 수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시어머니는 이미 돌아와 있었습니다. 자기 방에서 쉬고 계셨습니다. 수지는 남편을 불렀습니다. 여보, 나 할 말 있어. 왜? 당신, 누나 있어? 민호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대답해. 있어, 없어? 민호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있어. 수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알고 있었던 거야? 응. 언제부터? 처음부터. 왜 말 안 했어? 민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버지가 절대 말하지 말라고 했어. 가족의 수치라고. 수치? 무슨 소리야? 누나가 발달장애가 있거든. 아버지는 그게 창피하다고 생각하셨어. 그래서 평생 숨기고 사셨어. 수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럼 어머님은? 엄마는 40년 동안 누나를 돌보셨어. 혼자서. 그래서 매주 토요일마다. 응. 요양원에 가셨던 거야. 수지는 말을 잃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시어머니를 어떻게 대했는지, 촌스럽다고, 무식하다고, 쓸모없다고 말했던 것들이 하나하나 떠올랐습니다. 수지는 남편을 봤습니다. 당신은 어머니가 그렇게 힘드신 줄 알면서도 나도 미안해. 근데 아버지 뜻이었고 아버지는 돌아가셨잖아. 그 후에라도 말했어야지. 나도 무서웠어. 말하면 너도 우리 가족을 다르게 볼까봐. 수지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그날 밤 수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계속 생각났습니다. 요양원에서 본 시어머니의 얼굴, 환하게 웃으며 딸의 머리를 빗겨주던 모습, 우리 예진이 오늘도 예쁘다. 그 목소리,
수지는 그동안 시어머니가 집에서 웃는 것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항상 조용하고 눈치 보고 작아지려고만 하셨습니다. 하지만 요양원에서는 달랐습니다. 마치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수지는 눈물이 났습니다. 나는 어머니를 뭐라고 생각했던 거지? 다음 날 아침 수지는 시어머니 방 앞에 섰습니다. 노크를 하려다가 멈췄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하지? 죄송하다고? 몰랐다고? 그게 변명이 될까? 결국 노크하지 못하고 돌아섰습니다. 거실로 가는데 시어머니가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아침 먹었니? 시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먹었어요. 수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 다시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수지는 그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알아야 해. 더 알아야 해. 어머니가 어떤 분이신지 수지는 결심했습니다. 시어머니의 과거를 조사하기로 수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입력했습니다. 김정숙 서울대. 검색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래된 신문 기사가 보였습니다. 1980년 서울대 국문학과 최연소 교수 임용. 김정숙 교수 고전문학 연구로 주목. 수지는 기사를 클릭했습니다. 흑백 사진이 나왔습니다. 젊은 시어머니의 모습, 단정한 정장을 입고 자신감 있는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수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교수였다고? 더 검색했습니다. 김정숙 교수 퇴직. 하지만 퇴직 기사는 없었습니다. 대신 1985년 이후로 김정숙이라는 이름이 학계에서 사라진 것이 보였습니다. 1985년. 그때가 언니가 태어난 해인가? 수지는 더 알고 싶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대학 동창을 찾아야 했습니다. 수지는 동문회 간사를 만났습니다. 김정숙 교수님을 찾고 계시다고요? 네, 제가 그분 며느리예요. 어머님에 대해 알고 싶어서요. 간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김정숙 교수님. 정말 훌륭하신 분이셨죠? 이셨다고요? 네, 지금은 학계를 떠나셨으니까요. 안타까운 일이죠. 무슨 일이 있었나요? 간사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제가 아는 교수님 한 분 계신데 그분이 김정숙 교수님과 친하셨어요. 연락처 드릴까요? 네, 부탁드립니다. 수지는 한 60대 여교수를 만났습니다. 이름은 이명희 교수. 김정숙이 며느리라고요? 네, 그런데 어머님에 대해 아는 게 별로 없어서요. 명희 교수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숙이 참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명희 교수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정숙이는 정말 똑똑한 친구였어요. 30살에 교수가 됐으니까요. 당시로는 정말 대단한 일이었죠. 수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얼마 후에 딸을 낳았어요. 1985년이었죠. 예진이요? 네. 근데 그 아이가 발달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명희 교수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정숙이 남편, 그러니까 당신 시아버지는 명문가 출신이었어요. 체면을 중시하는 집안이었죠. 수지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시댁에서 난리가 났죠. 장애아를 키울 수 없다. 집안 망신이다. 시설에 보내라고 난리였어요. 그래서 정숙이는 거부했어요. 내 딸이다. 내가 키우겠다고. 하지만 시댁의 압력이 너무 심했어요. 명희 교수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결국 정숙이는 선택해야 했어요. 교수직을 유지하면서 딸을 시설에 보내거나 아니면 교수직을 포기하고 딸을 직접 키우거나. 어머님은
교수직을 포기했죠. 딸을 선택한 거예요. 수진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 후로 정수기는 혼자 딸을 키웠어요. 남편은 도와주지 않았어요. 오히려 딸 때문에 집안이 망신당한다며 정수기를 탓했죠. 그럼 어떻게? 청소일, 식당일 뭐든지 했어요. 돈을 벌기 위해서, 딸한테 좋은 걸 해주고 싶어서. 명희 교수가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5년 후에 아들이 태어났어요. 당신 남편 말이에요. 그런데도 시댁에서는 정수기를 무시했어요. 장애아를 낳은 여자라고. 결국 예진이는 요양원으로 보내졌어요. 시댁의 강요로. 하지만 정수기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매주 단 한 주도 빠짐없이 딸을 찾아갔죠. 40년 동안? 네. 40년 동안. 수진은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명희 교수가 수진을 똑바로 봤습니다. 며느리로서 묻고 싶네요. 당신은 정수기를 어떻게 대해왔나요? 수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수진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명희 교수의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교수직을 포기하고 딸을 선택했다. 40년간 단 한 주도 빠짐없이. 수진은 자신이 그동안 시어머니에게 했던 말들을 떠올렸습니다. 촌스럽다. 무식하다. 요즘 누가 이렇게 먹어요? 수진은 베개에 얼굴을 묻고 울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진은 시어머니 방 앞에 섰습니다. 어머님, 저예요. 응, 들어와. 수진이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책상에 앉아 뭔가를 쓰고 계셨습니다. 무슨 일이니? 어머님, 저 말씀드릴 게 있어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수진은 용기를 냈습니다. 제가 요양원에 갔었어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 지난주 토요일 어머님을 따라갔어요.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예진 언니를 봤어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시어머니가 천천히 물었습니다. 민호한테 들었니? 네. 그래서 왜 여기 왔니? 죄송해요, 어머님. 수진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일어나. 어머님, 저 정말 죄송해요. 제가 어머님을 너무 몰랐어요. 일어나라니까.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수진은 일어났습니다. 시어머니가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알았으니까 뭐 어쩌고 싶은 거니? 제가 도와드리고 싶어요. 언니도 뵙고 싶고. 필요 없어. 어머님. 시어머니가 수진을 똑바로 봤습니다. 수진아, 넌 40년을 살지 않았어. 내가 청소하고 설거지하고 사람들한테 무시당하면서 딸 하나 지켜낸 그 시간을. 수진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와서 도와드리겠다고 말하지 마. 난 내 동정 필요 없어. 어머님, 그게 아니라. 나가줄래? 수진은 더 이상 말하지 못하고 방을 나왔습니다. 수진은 눈물을 흘리며 서 있었습니다. 남편 민호가 다가왔습니다. 엄마한테 말했어? 응. 뭐라고 하시던? 나가래. 동정 필요 없대. 민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가 화나실 만도 해. 우리가 너무 모르고 살았어. 나 어떡하지? 어떻게 사과해야 해? 모르겠어. 근데 쉽지 않을 거야. 수진은 시어머니 방 문을 바라봤습니다. 문틈으로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흐느끼는 소리. 시어머니가 울고 계셨습니다. 그날 밤 시어머니는 혼자 앉아 옛날 사진을 보고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사진. 교수 가운을 입고 학생들과 함께 찍은 사진. 그리고 아기 예진을 안고 있는 사진. 예진아, 이제 다 알게 됐어. 내가 있다는 걸. 시어머니는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엄마는 내가 부끄럽지 않아. 한 번도 부끄러웠던 적 없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근데 세상이 엄마를 부끄럽게 만들었어. 시어머니는 창밖을 봤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며칠 후 시어머니가 또 외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수진이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시어머니가 멈춰섰습니다. 저도 같이 가도 될까요? 안 돼. 어머님, 제발. 저도 언니를 뵙고 싶어요. 넌 예진이 언니가 아니야. 하지만 가족이잖아요. 시어머니가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가족? 지금 와서 가족이라고 하니? 40년 동안 넌 어디 있었는데? 어머님, 저는 몰랐어요. 정말 몰랐다고요. 몰랐으면 괜찮은 거니? 모르면 무시해도 괜찮은 거야? 수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는 현관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수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여보, 나 어떡하면 좋아? 모르겠어. 엄마가 너무 화나신 것 같아. 나도 알아. 근데 나 정말 모르고 한 거잖아. 그래도 엄마 입장에서는 그게 변명이 안 되는 거지. 수지는 소파에 앉아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 어머님한테 너무 심하게 했어. 계속 생각나. 내가 뭐라고 했는지. 촌스럽다, 무식하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었지? 교수님이셨는데. 민호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나도 죄책감 들어. 엄마가 그렇게 힘드신 줄 알면서도 난 아무것도 안 했어. 여보, 우리 둘 다 최악이야. 두 사람은 침묵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수지는 혼자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발달장애 가족 돌봄, 장애인 가족의 어려움, 여러 기사와 글들이 나왔습니다. 그제서야 수지는 알았습니다. 시어머니가 겪었을 고통이 얼마나 컸는지, 40년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긴지, 수지는 결심했습니다. 어머님이 용서하시든 안 하시든 난 바뀌어야 해. 다음 주 아침 수지는 일찍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된장찌개를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가 하시던 방식대로 시어머니가 부엌으로 오셨습니다. 뭐하니? 아침 준비하고 있어요. 된장찌개? 네. 어머님이 끓이시던 거 생각나서요. 시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지켜봤습니다. 수진이 김치도 꺼내고 밥도 했습니다. 식사 시간. 수진이 가족들에게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한식 먹어요. 어머님이 만드신 음식처럼. 아들 준호가 투덜거렸습니다. 엄마, 난 샐러드가 좋은데. 준호야, 된장찌개 건강에 좋아. 먹어. 준호는 마지못해 먹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조용히 밥을 드셨습니다. 표정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수진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수진이 시어머니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머님, 차 끓였어요. 함께 드실래요? 됐어. 그냥 좀 마셔요. 국화차예요. 수진은 방 안으로 들어가 차를 내려놓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책상에 앉아 뭔가를 쓰고 계셨습니다. 뭐 쓰세요? 일기. 아, 그러세요. 수지는 차를 한 잔 따라 시어머니 앞에 놓았습니다. 어머님, 제가 알았어요. 어머님이 서울대 교수셨다는 거. 시어머니의 손이 멈췄습니다. 명희 교수님을 만났어요. 어머님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정말 대단하신 분이셨어요. 저는 정말 몰랐어요. 시어머니가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이제 알았으니까 뭐 어쩌고 싶은 거니? 존경해달라고? 아니요. 그냥 어머님을 제대로 알고 싶어요. 시어머니가 수진을 봤습니다. 왜? 죄책감 때문이에요. 제가 어머님한테 너무 못했어요.
시어머니가 비웃듯 웃었습니다. 죄책감? 그래, 그것 때문이구나. 어머님, 수진아, 죄책감으로 하는 건 오래 못 가. 곧 지쳐. 아니에요. 저 진심이에요. 진심? 한 달만 지나봐. 넌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거야. 시어머니는 다시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나가줄래? 혼자 있고 싶어. 수지는 방을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토요일 아침 시어머니가 외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수진이 다가갔습니다. 어머님, 제가 차로 모셔다 드릴게요. 필요 없어. 어머님, 버스 타고 1시간씩 가시잖아요. 제가 모셔다 드리면 편하실 텐데. 됐다니까. 어머님, 제발이요. 저도 언니 뵙고 싶어요. 시어머니가 수진을 똑바로 봤습니다. 넌 예진이를 볼 준비가 안 됐어. 무슨 말씀이세요? 예진이는 말도 못해. 혼자서 아무것도 못해. 넌 그런 모습 보고 놀랄 거야. 아니에요. 전 괜찮아요. 괜찮은 척하는 거랑 진짜 괜찮은 건 달라. 시어머니는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나 혼자 갈게. 그리고 나가셨습니다. 수지는 창문으로 시어머니가 멀어지는 모습을 봤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날 받아주질 않아. 시간이 필요하신 거 아닐까? 근데 언제까지 기다려야 해? 나 진짜 바뀌었는데. 일주일 만에 바뀌었다고 말할 수 있어? 수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남편이 계속 말했습니다. 엄마는 40년을 혼자 살아오셨어. 우리가 일주일 잘한다고 해서 믿어주실까? 그럼 어떡해? 계속해야지. 포기하지 말고.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주 동안 수지는 계속 노력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좋아하실 만한 반찬을 만들었습니다. 저녁마다 차를 끓여 시어머니 방에 갖다 드렸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차갑고 거리를 두셨습니다. 어느 날 저녁, 수진이 또 차를 들고 시어머니 방에 갔습니다. 어머님, 오늘은 유자차예요. 고마워. 처음으로 시어머니가 고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수진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도서관에서 책 빌려왔어요. 무슨 책? 발달장애에 관한 책이요. 어떻게 돌봐야 하는지, 가족은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시어머니의 표정이 조금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래. 네. 읽어보니까 어머님이 얼마나 힘드셨을지 조금 알 것 같아요. 시어머니는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수진아. 네, 어머님. 넌 왜 이렇게 하는 거니? 속죄하고 싶어서요. 속죄? 네. 제가 어머님한테 너무 못했으니까. 시어머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속죄로 하는 건 오래 못 간다고 했잖아. 알아요. 근데 그래도 하고 싶어요. 시어머니는 창밖을 봤습니다. 수진아, 솔직히 말해줄게. 네. 난 널 용서 못할 것 같아. 수진의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40년이라는 시간은 너무 길어. 내가 아무리 잘해줘도 그 시간을 돌이킬 수 없어. 어머님, 그러니까 기대하지 마. 우리가 친해질 거라고. 시어머니는 차를 다 마시고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이제 나가줄래? 수지는 일어나 방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밤 수진이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날 용서 못하실 것 같대. 그러셨어? 응. 40년이 너무 길다고. 돌이킬 수 없다고. 남편도 힘든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어떡할 거야? 모르겠어. 근데 수진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래도 계속할 거야. 어머니가 용서하시든 안 하시든. 왜?
그게 맞는 것 같아서, 내가 해야 할 일 같아서 남편이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생하네. 여보도 같이 해줘. 어머니한테 더 잘해드려. 응, 그럴게. 한 달 후 수진이 또 시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님, 이번 주는 제가 꼭 모셔다 드리고 싶어요. 시어머니가 망설였습니다. 정말? 네. 언니도 뵙고 싶어요. 시어머니가 한참을 생각하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가자. 수진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정말요? 응. 근데 약속해. 예진이 앞에서 놀라는 표정 짓지 마. 네, 약속할게요. 수진이 운전을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조수석에 앉았습니다. 1시간 정도 달렸습니다. 어머님, 매주 이렇게 오셨어요? 40년 동안? 응. 힘드셨겠어요. 힘들진 않았어. 예진이 보는 게 행복했으니까. 수진은 시어머니를 쳐다봤습니다. 시어머니는 창밖을 보고 계셨습니다. 어머님, 응? 전 어머님 같은 엄마가 될 수 있을까요? 시어머니가 수진을 봤습니다. 왜? 어머님은 모든 걸 포기하고 딸을 선택하셨잖아요. 전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싶어서요. 시어머니가 작게 웃었습니다. 넌 그럴 일 없을 거야. 준호는 건강하잖아. 만약에요. 만약 준호가 장애가 있었다면. 시어머니가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어. 그건 겪어봐야 알아. 근데 말이야. 네. 엄마라면 아마 다들 그럴 거야. 자식을 버리진 못해. 수진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수진과 시어머니가 요양원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직원들이 시어머니를 반겼습니다. 정숙 씨, 오늘은 누구랑 오셨어요? 우리 며느리. 아, 그러세요? 반갑습니다. 수진이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복도를 걸어갔습니다. 시어머니가 방문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말해둘게. 예진이는 널 알아보지 못해. 그러니까 서운해하지 마. 네, 알겠어요. 시어머니가 문을 열었습니다. 예진아, 엄마 왔어. 오늘은 특별한 사람도 데려왔어. 수진이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봤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는 여자. 예진. 44세이지만 얼굴은 순수한 아이 같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다가가 예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예진아, 이 사람이 내 동생 며느리야. 내 동생 민우 알지? 예진은 알아듣지 못하지만 환하게 웃었습니다. 수진은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언니. 저는 수진이에요. 예진이 수진을 봤습니다. 그리고 손을 뻗었습니다. 수진이 예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언니, 만나서 반가워요. 시어머니가 수진을 봤습니다. 괜찮니? 네, 괜찮아요. 수진은 예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언니, 제가 늦게 왔어요. 미안해요. 예진은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알아듣지 못하지만 좋은 사람이 왔다는 걸 아는 것 같았습니다. 수진은 예진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예진의 머리를 빗겨주고 계셨습니다. 언니, 머리 정말 길다. 응, 예진이는 머리 자르는 거 싫어해. 그래서 엄마가 계속 길러주고 있어. 시어머니가 분홍색 머리핀을 꺼냈습니다. 오늘은 이 핀 해줄까? 예진이 웃었습니다. 수진이 물었습니다. 어머님, 언니는 항상 분홍색을 좋아하세요? 응. 어렸을 때부터 분홍색만 보면 좋아했어. 시어머니가 머리핀을 예진의 머리에 꽂아줬습니다. 우리 예진이 오늘도 예쁘다. 수진은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이렇게 부드러운 걸 처음 봤습니다.
어머님, 응?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시어머니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가방에서 동화책 좀 꺼내줄래? 수진이 가방에서 낡은 동화책을 꺼냈습니다. 이거요? 응. 예진이한테 읽어줄 거야. 시어머니가 책을 받아들었습니다. 예진아, 오늘은 무슨 이야기 들을까? 백설공주? 예진이 손뼉을 쳤습니다. 시어머니는 책을 펼쳐 읽기 시작했습니다. 옛날 옛날에 아름다운 공주님이 살았습니다. 예진은 알아듣지 못했지만 어머니의 목소리를 들으며 행복해 보였습니다. 수지는 문득 물었습니다. 어머님, 40년 동안 계속 이렇게 오셨어요? 응. 한 번도 안 오신 적 없으세요? 시어머니가 책을 내려놓았습니다. 딱 한 번 있었어. 언제요? 민호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장례식 치르느라 못 왔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날 밤에 바로 왔어. 장례식 끝나자마자 예진이한테 미안하다고 말하려고. 수지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어머님, 예진이는 엄마가 안 오면 울어. 알아듣진 못하지만 토요일이 되면 엄마 오는 날인 거 알아. 시어머니가 예진의 손을 쓰다듬었습니다. 그래서 엄마는 절대 안 올 수 없어. 수진과 시어머니가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님, 예진 언니를 처음부터 시설에 보내신 건 아니죠? 시어머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처음엔 집에서 키웠어. 얼마나요? 5년. 시어머니가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민호가 태어나기 전까지. 그때까지는 내가 직접 예진이를 키웠어. 왜? 시설에 보내셨어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민호 아버지 때문이야. 시댁 때문이고. 예진이를 집에 두면 집안 망신이라고 했어. 특히 민호가 태어나고 나서는 더 심했지. 시어머니가 창밖을 봤습니다. 정상적인 아이가 태어났으니 이제 장애아는 내보내라고 했어. 수지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난 반대했어. 내가 키우겠다고 했지. 근데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호 아버지가 말했어. 예진이를 집에 두면 민호도 같이 키우지 않겠다고. 그게 무슨 선택하라는 거였어. 예진이를 집에 둘 거면 민호는 시댁에서 키우겠다고. 수지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보낼 수밖에 없었어. 예진이를. 시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게 내 평생 가장 후회되는 일이야. 어머님, 예진이를 시설에 데려다 놓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나는 계속 울었어. 하루 종일. 시어머니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근데 다음 날부터 또 살아야 했어. 민호를 키워야 했으니까. 수지는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수지는 원장을 만나고 있었습니다. 김혜진 씨 어머니가 정말 대단하세요. 원장이 말했습니다. 40년 동안 단 한 주도 안 빠지고 오시는 분은 처음 봤어요. 그렇군요. 사실 요양원비도 만만치 않거든요. 한 달에 150만 원. 수진이 놀랐습니다. 150만 원이요? 네. 김정숙 씨가 40년 동안 꼬박꼬박 내셨어요. 수지는 계산을 해봤습니다. 150만 원 곱하기 12개월 곱하기 40년, 총 7억 2천만 원. 어떻게 그 돈을 청소일, 식당 일, 온갖 일 다 하셨대요. 돈 모아서 예진 씨 요양원비 내시려고. 원장이 파일을 꺼냈습니다. 보세요. 지금까지 한 번도 밀린 적 없어요. 항상 정확하게 입금하셨어요. 수지는 서류를 봤습니다. 40년치 입금 기록. 한 번도 빠짐없이. 수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어머님이 혼자서 이 모든 걸. 네. 정말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수진이 운전을 하며 물었습니다. 어머님, 원장 선생님한테 들었어요. 요양원비가 한 달에 150만 원이라고. 시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40년이면 7억이 넘는 돈인데 어떻게 혼자서 일하면 돼.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일해서 벌면 돼. 별거 아니야. 별거 아니긴요. 어머님, 그만해. 그 얘기. 수지는 더 이상 묻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7억. 혼자서 7억을 벌어서 딸을 위해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아들 준호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할머니, 어디 다녀오셨어요? 시어머니가 잠시 망설였습니다. 준호가 계속 물었습니다. 맨날 토요일마다 어디 가시잖아요. 시어머니가 수진을 쳐다봤습니다.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천천히 소파에 앉았습니다. 준호야, 할머니가 할 이야기가 있어. 뭔데요? 너한테 고모가 있어. 준호가 놀랐습니다. 고모요? 아빠 누나요? 응. 처음 들어봐요. 왜 한 번도 안 보여주셨어요? 시어머니가 심호흡을 했습니다. 고모는 장애가 있어. 발달장애. 준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래서 요양원에 계셔. 할머니가 매주 토요일마다 고모 보러 가는 거야. 그렇구나. 준호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는 듯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계속 말했습니다. 준호야, 할머니가 고모를 낳았을 때 많은 사람들이 버려라고 했어. 장애아는 키울 수 없다고. 근데 할머니는 그럴 수 없었어. 고모는 할머니 딸이니까. 준호가 작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할아버지도. 준호는 할머니를 봤습니다. 할머니, 힘드셨겠어요. 시어머니가 준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괜찮아. 할머니는 고모가 있어서 행복했어. 준호가 물었습니다. 저도 고모 만나볼 수 있어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그래, 언제든지. 그날 밤 수진이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오늘 알았어. 어머니가 40년 동안 혼자 7억이 넘는 돈을 벌어서 언니 요양원비를 내셨대. 남편이 놀랐습니다. 7억? 응. 한 달에 150만 원씩 40년. 당신 아버지는 한 푼도 안 도와주셨대. 남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도 몰랐어. 그렇게 많은 돈이 드는 줄. 당신은 아무것도 몰랐어. 관심이 없었으니까. 수진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나도 마찬가지고. 우리 둘 다 어머니가 뭘 하시는지 관심도 없었어.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라도 제대로 하자. 어머니한테 잘하자. 응. 며칠 후 수진이 시어머니께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어머님, 이거 봐주세요. 뭔데? 예진 언니 요양원비요. 이제부터 제가 낼게요. 시어머니가 놀랐습니다. 안 돼. 왜요? 저희가 내는 게 맞잖아요. 너희 돈 필요 없어. 내가 벌어서 낼 수 있어. 어머님, 그동안 40년 동안 혼자 내셨잖아요. 이제는 저희가 해야죠. 시어머니가 서류를 밀어냈습니다. 싫어. 나는 너희 도움 필요 없어. 어머님, 예진이는 내 딸이야. 내가 책임질 거야. 시어머니가 일어나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수지는 서류를 들고 남편을 봤습니다. 어떡하지? 어머니가 받으시질 않아. 시간이 필요하신 것 같아. 며칠 후 수진과 시어머니가 함께 요양원에 갔습니다. 이번에는 준호도 함께였습니다. 고모, 처음 뵙겠습니다.
준호가 예진에게 인사했습니다. 예진이 준호를 보며 웃었습니다. 고모, 할머니가 매주 여기 오신대요. 대단하시죠? 예진은 알아듣지 못했지만 계속 웃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준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고마워, 준호야. 뭐가요? 고모한테 와줘서. 준호가 웃었습니다. 저도 고모 만나고 싶었어요. 수지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이제라도, 이렇게라도. 요양원을 나오며 시어머니가 수진에게 말했습니다. 수진아, 네 어머님. 고마워. 준호 데려와줘서. 아니에요. 당연한 건데요. 시어머니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요양원비 말이야. 네. 다음 달부터 너희가 내도 돼. 수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요? 응. 근데 내 이름으로 입금해줘. 내가 내는 것처럼. 왜요? 예진이는 엄마가 돌보는 거야. 그게 변하면 안 돼.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어머님. 시어머니가 작게 웃었습니다. 내가 생각보다 끈기가 있네. 네. 한 달 넘게 포기 안 하고 계속하잖아. 나는 내가 일주일 만에 포기할 줄 알았는데. 수진도 웃었습니다. 저 쉽게 포기하는 사람 아니에요. 두 사람은 처음으로 함께 웃었습니다. 2개월 후 수진과 시어머니의 관계는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함께 요양원에 갔습니다. 수진은 예진을 돌보는 법을 배웠습니다. 밥을 먹이고 옷을 갈아입히고 머리를 빗겨주는 것. 시어머니는 수진을 보며 조금씩 마음을 열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수진과 시어머니가 예진과 함께 요양원 정원을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언니 날씨 좋다. 기분 좋지? 예진이 웃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예진의 손을 잡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수진은 그 모습을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어머님, 사진 한 장 찍을게요. 응. 카메라에 담긴 것은 행복한 모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수진이 찍은 사진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예진과 시어머니, 예진과 수진, 세 사람이 함께 찍은 사진. 수진은 사진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조금 가족이 된 것 같아. 그때 시어머니가 거실로 오셨습니다. 뭐해? 사진 정리하고 있어요. 어머님, 이거 보세요. 수진이 사진을 보여드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사진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예쁘게 나왔네. 이거 인화해서 언니한테 드릴까요? 방에 걸어드리면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래. 좋은 생각이다. 수지는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물어봐도 될까요? 뭘? 어머님은 후회하신 적 없으세요? 후회? 네. 교수직 그만두신 거요. 언니 때문에. 시어머니가 창밖을 봤습니다. 한참을 침묵이 흘렀습니다. 후회. 안 했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지. 가끔은 생각해. 만약 그때 다른 선택을 했다면 어땠을까?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교수로 계속 살았다면 내 인생은 어떻게 됐을까? 수진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근데 말이야. 시어머니가 수진을 봤습니다. 예진이를 보면 그런 생각이 다 사라져. 내가 옆에 있어줘서 다행이다. 그렇게 생각해. 어머님, 사람은 선택한 대로 사는 거야. 나는 예진이를 선택했어. 그게 내 인생이야. 수지는 눈물이 났습니다. 어머님, 정말 대단하세요. 대단한 게 아니야. 그냥 엄마니까. 며칠 후 온 가족이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수진이 만든 음식들, 그리고 시어머니가 만든 김치찌개. 준호가 김치찌개를 먹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거 맛있어요. 그래,
많이 먹어. 요즘 할머니 요리가 제일 맛있어요. 시어머니가 웃었습니다. 남편 민호도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다음 주 토요일에 함께 가도 될까요? 누나 보러. 시어머니가 놀랐습니다. 정말? 네. 저도 누나한테 사과하고 싶어요. 민호야, 제가 너무 오랫동안 모른 척 했어요. 이제라도 형이 되고 싶어요. 시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고마워, 아들아. 수지는 그 모습을 보며 행복했습니다. 드디어 우리가 진짜 가족이 되어가고 있어. 다음 주 토요일 온 가족이 함께 요양원에 갔습니다. 민호가 예진 앞에 섰습니다. 누나, 나야. 민호. 예진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민호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누나, 미안해. 내가 너무 오랫동안 찾아오지 않았어. 예진은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누나는 착해. 동생 미워하지 않지? 그치? 민호가 예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부터 자주 올게. 약속해. 시어머니가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고마워, 민호야. 죄송해요, 어머니. 제가 진작 이렇게 했어야 했는데. 괜찮아. 이제라도 와줘서 고마워. 수진이 원장을 만나고 있었습니다. 예진 씨 상태가 어떤가요? 원장이 진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실 요즘 건강이 좀 안 좋습니다. 어떻게요? 나이도 있고 장애도 있다 보니 면역력이 약해요. 자주 열이 나고. 수진이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심각한 건가요?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조심해야 합니다. 혹시 큰 병이 생기면. 원장이 말을 흐렸습니다. 수지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어머님은 아세요? 네, 말씀드렸어요. 하지만 정숙 씨는 괜찮다고만 하시더라고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수진이 시어머니께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님, 원장 선생님이 그러시던데 언니 건강이 안 좋다고요. 시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알아. 왜 저한테 말씀 안 하셨어요? 걱정시키고 싶지 않아서. 어머님, 저도 가족이에요. 언니 일이면 제가 알아야죠. 시어머니가 수진을 봤습니다. 수진아, 예진이는 오래 못 살 거야. 네. 의사가 그랬어. 이런 상태로는 오래 못 간다고.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머님, 괜찮아. 예진이는 44년을 살았어. 충분히 오래 살았어. 하지만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님은 괜찮으세요? 괜찮을 리 없지. 근데 어쩔 수 없어. 시어머니가 창밖을 봤습니다. 나는 그냥 예진이가 가는 날까지 옆에 있어주고 싶어. 그것만. 한 달 후, 어느 목요일 밤 갑자기 전화가 왔습니다. 요양원에서였습니다. 정숙 씨, 예진 씨가 갑자기 쓰러졌어요. 지금 병원으로 가는 중입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뭐라고요? 빨리 오세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시어머니가 비틀거렸습니다. 수진이 급히 시어머니를 붙잡았습니다. 어머님, 수진아, 병원 가야 해.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빨리 가요. 병원 응급실에서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이세요? 네, 저예요. 시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환자분이 뇌출혈입니다. 상태가 심각합니다. 심각하다니요? 나이도 있고 장애도 있어서 회복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끊어졌습니다. 일단 중환자실로 옮기겠습니다. 지켜봐야 합니다. 의사가 들어갔습니다. 시어머니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예진아,
우리 예진이, 수진이 시어머니를 안았습니다. 어머님 괜찮아요. 언니 괜찮을 거예요. 하지만 수진도 눈물이 났습니다. 중환자실 앞에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민호, 준호, 수진 그리고 시어머니. 시어머니는 중환자실 문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예진이 보였습니다. 많은 기계에 연결되어 누워 있었습니다. 예진아. 시어머니가 창문에 손을 댔습니다. 엄마가 왔어. 엄마가 여기 있어. 하지만 예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예진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가족분들이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시어머니는 매일 병원에 왔습니다. 중환자실 창문 앞에서 하루 종일 서 있었습니다. 수진도 함께 있었습니다. 어머님 좀 쉬세요. 제가 지킬게요. 안 돼. 나는 여기 있어야 해. 어머님, 예진이가 깨면 엄마가 있어야 해. 엄마가 옆에 있다는 걸 알아야 해. 수진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일주일 후 예진의 심장 박동이 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의사가 나왔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시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중환자실 들어가도 돼요? 네, 들어가세요. 중환자실에 시어머니가 예진 옆에 앉았습니다. 예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예진아, 엄마야. 예진은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우리 예진이 44년 동안 엄마 곁에 있어줘서 고마워. 시어머니의 눈물이 예진의 손등에 떨어졌습니다. 엄마는 내가 있어서 행복했어. 수진도 옆에 섰습니다. 언니, 저예요. 수진이에요. 예진은 여전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언니, 늦게 와서 미안해요. 진작 왔어야 했는데. 수진도 울었습니다. 그래도 만나서 행복했어요. 심장 박동 소리가 점점 느려졌습니다. 의사들이 들어왔습니다. 가족분들, 이제. 긴 전자음이 울렸습니다. 예진의 심장이 멈췄습니다. 의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후 3시 42분 사망 확인합니다. 시어머니는 예진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예진아.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엄마가 옆에 있어. 무섭지 않아. 수진이 시어머니를 안았습니다. 어머님. 하지만 시어머니는 예진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더 있게 해줘. 의사들이 물러났습니다. 시어머니는 예진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우리 예진이 이제 편히 쉬어. 더 이상 아프지 말고.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44년 동안 지켜줬어. 이제 됐지? 예진의 얼굴은 평화로웠습니다. 마치 잠든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예진의 이마에 입을 맞췄습니다. 사랑해, 예진아. 엄마 딸. 작은 식장이었습니다. 김혜진의 영정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사진 속 예진은 분홍색 머리핀을 하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상복을 입고 영정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조문객은 많지 않았습니다. 요양원 직원들, 명의 교수, 그리고 가족들. 수지는 시어머니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딸의 영정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명의 교수가 다가와 절을 했습니다. 정수가 정말 고생 많았어. 시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진이가 이렇게 오래 살 수 있었던 건 내 덕분이야. 고마워, 명희야. 명희 교수가 눈물을 닦으며 물러갔습니다. 조문객들이 다 돌아가고 가족들만 남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영정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수진이 다가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좀 쉬세요. 괜찮아. 어머님, 아무것도 안 드셨잖아요. 먹고 싶지 않아.
수지는 시어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어머님, 제가 할 말이 있어요. 어머님이 44년 동안 언니를 지켜주셨어요. 정말 대단하세요. 시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전 어머님을 처음 봤을 때 정말 몰랐어요. 어머님이 이렇게 강한 분인 줄. 강하지 않아.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그냥 엄마였을 뿐이야.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머님, 저 정말 죄송해요. 제가 어머님한테 너무 못했어요. 알아. 전 어머님을 촌스럽다, 무식하다고 했어요. 정말 최악이었어요. 그래. 시어머니가 수진을 봤습니다. 넌 최악이었어. 그건 사실이야. 수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가 계속 말했습니다. 요즘은 조금 나아졌어. 수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너 많이 바뀌었어. 3개월 동안. 어머님, 처음엔 내가 곧 포기할 줄 알았어. 근데 끝까지 했더라. 시어머니가 작게 웃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인정해. 수진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님, 감사해요. 울지 마. 예진이 앞에서 수진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예진의 영정을 바라봤습니다. 다음 날 아침 화장을 하는 날이었습니다. 예진의 관이 화장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시어머니는 관이 사라질 때까지 지켜봤습니다. 수진이 옆에서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호와 준호도 함께 있었습니다. 관이 완전히 들어가고 문이 닫혔습니다. 시어머니가 주저앉았습니다. 예진아. 온 가족이 시어머니를 안았습니다. 장례식 모든 절차가 끝났습니다. 예진의 유골함을 받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유골함을 소중히 안았습니다. 이제 집에 가자. 예진아. 수진이 물었습니다. 어머님, 어디에 모실 거예요? 집에, 내 방에. 그래요. 그게 좋겠어요. 시어머니의 방에 예진의 유골함을 모셨습니다. 영정 사진도 함께 놓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영정 앞에 앉았습니다. 예진아, 여기가 우리 집이야. 이제 엄마랑 함께 있는 거야. 수진이 들어왔습니다. 어머님, 꽃 사왔어요. 분홍색 카네이션을 영정 앞에 놓았습니다. 언니가 좋아하실 것 같아서요. 고마워. 시어머니가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수진아. 네, 어머님. 고마워. 예진이한테 잘해줘서. 수진도 시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저야말로 감사해요. 언니를 만날 수 있게 해주셔서. 며칠 후 온 가족이 거실에 모여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너희한테 할 말이 있어. 모두가 시어머니를 봤습니다. 예진이가 떠나고 나서 내가 많이 생각했어. 나는 너희한테 화가 많이 났었어. 특히 수진이한테. 수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수진이가 나한테 한 말들, 행동들 다 기억해. 어머님, 근데 말이야. 시어머니가 수진을 봤습니다. 수진이가 바뀌는 것도 봤어. 3개월 동안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는 것도.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래서 용서하고 싶어? 어머님, 완전히는 아니야. 솔직히 말하면 아직도 가끔 화가 나. 시어머니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그 40년을 돌이킬 수는 없으니까. 알아요, 어머님. 근데 그래도 노력은 하고 싶어. 우리가 진짜 가족이 되도록. 시어머니가 온 가족을 봤습니다. 예진이가 가르쳐줬어. 가족이 뭔지, 끝까지 함께하는 게 뭔지. 민호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죄송해요. 제가 누나를 너무 오랫동안 외면했어요. 알아, 민호야. 너도 힘들었을 거야. 아니에요. 변명이에요.
저는 그냥 비겁했어요. 준호도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도 죄송해요. 할머니를 제대로 몰랐어요. 괜찮아, 준호야. 넌 몰랐으니까. 시어머니가 모두를 안았습니다. 이제부터 우리 잘해보자. 예진이를 위해서라도.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시어머니는 예진의 영정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예진아, 엄마가 용서하기로 했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진이를, 민호를 다들. 완전히는 아니야. 솔직히 아직도 마음이 아파. 시어머니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근데 너라면, 넌 용서했을 것 같아. 넌 착하니까. 그래서 엄마도 노력할게. 진짜 가족이 되도록. 시어머니가 예진의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잘 자, 우리 딸. 6개월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방에는 여전히 예진의 영정이 모셔져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시어머니는 영정 앞에 꽃을 갈아주었습니다. 예진아, 좋은 아침. 일상적인 인사였습니다. 마치 예진이 아직 살아있는 것처럼 온 가족이 아침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수진이 만든 음식, 그리고 시어머니가 만든 반찬. 어머님, 이 김치 정말 맛있어요. 그래, 예진이가 좋아하던 거야. 시어머니가 작게 웃었습니다. 언니가 김치를 좋아하셨어요? 응, 특히 이 김치. 준호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도 좋아요. 더 주세요. 그래, 많이 먹어.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범함 속에 작은 균열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수진이 시어머니 방문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안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노크를 하려다가 멈췄습니다. 문틈으로 들여다봤습니다. 시어머니가 예진의 영정 앞에 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예진아, 미안해. 엄마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혼잣말이었습니다. 엄마가 교수 그만두지 말고 더 돈을 많이 벌었으면 너한테 더 좋은 걸 해줄 수 있었을 텐데. 수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조용히 물러났습니다. 며칠 후 수진이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들어왔습니다. 수진아, 내가 할게. 아니에요, 제가 할게요. 아니야, 내가 요리했으니까 내가 설거지해야지. 두 사람이 함께 설거지를 했습니다.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님, 요즘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언니 생각 많이 나시죠? 시어머니가 잠시 멈췄습니다. 매일 생각나. 저도요. 언니 생각하면 가슴이 아파요. 너도? 네. 제가 진작 알았으면 언니랑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었을 텐데. 시어머니가 수진을 봤습니다. 수진아. 네. 너. 진심이구나. 예진이를 그리워하는 게 당연하죠. 언니인데요. 시어머니가 작게 웃었습니다. 고마워. 어느 주말 온 가족이 예진이 있던 요양원을 방문했습니다. 예진을 위한 추모 행사였습니다. 원장이 말했습니다. 김혜진 씨는 저희 요양원에서 40년을 지내셨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김정숙 씨는 단 한 주도 빠짐없이 딸을 찾아오셨죠. 박수가 터졌습니다. 이런 사랑은 정말 보기 드뭅니다. 김혜진 씨는 행복한 분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앞으로 나갔습니다.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예진이는 제 딸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진이를 장애아라고 불렀습니다. 불쌍하다, 버려야 한다고도 했죠. 시어머니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예진이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딸이었습니다. 44년 동안 예진이와 함께할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시어머니가 하늘을 봤습니다. 예진아, 엄마 말 들려? 엄마는 내가 자랑스러워.
모두가 울었습니다. 그날 저녁 온 가족이 거실에 모여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상자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거 너희한테 보여주고 싶었어.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예진의 물건들이 있었습니다. 분홍색 머리핀들, 낡은 옷들, 그림들. 이건 예진이가 그린 거야. 낙서 같은 그림이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에게는 보물이었습니다. 이건 엄마야. 예진이가 엄마 그린 거. 동그라미에 선 몇 개. 하지만 사랑이 느껴졌습니다. 수진이 그림을 보며 울었습니다. 언니, 정말 어머님을 사랑했네요. 응. 예진이는 사랑이 많은 아이였어. 며칠 후 수진이 시어머니 방에 차를 들고 갔습니다. 어머님, 차 끓였어요. 고마워. 두 사람이 함께 차를 마셨습니다. 수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물어봐도 될까요? 뭘? 어머님은 저를 용서하신 건가요? 시어머니가 차를 내려놓았습니다. 한참을 침묵이 흘렀습니다. 수진아, 네. 솔직히 말할게. 시어머니가 수진을 똑바로 봤습니다. 완전히 용서는 못했어. 수진의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40년이라는 시간은 너무 길어. 내가 6개월 동안 잘해준다고 해서 다 지워지지 않아. 알아요. 가끔은 아직도 화가 나. 내가 나한테 했던 말들이 생각나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촌스럽다, 무식하다. 그 말들이 아직도 귀에 쟁쟁해. 수진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울지 마. 내가 아직 용서 못한다고 해서 내가 잘못한 건 아니야. 네, 넌 노력했어. 6개월 동안 정말 많이 노력했어. 그건 인정해. 시어머니가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예진이한테도 잘해줬어. 그것도 고마워. 하지만 어머님은 저를 완전히 용서는 못해. 근데 함께 살 수는 있어. 수진이 시어머니를 봤습니다. 함께 살 수 있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우리는 가족이야. 가족은 서로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해도 함께 사는 거야. 시어머니가 작게 웃었습니다. 완전한 용서는 아니지만 함께 살아가는 거, 그게 우리의 방법이야.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어머님. 그리고 수진아. 네, 넌 앞으로 더 잘하면 돼. 그럼 언젠가는 내가 완전히 용서할 수 있을지도 몰라. 정말요? 약속은 못해. 근데 노력은 해볼게. 두 사람은 함께 차를 마셨습니다. 몇 주 후, 어느 저녁 시어머니가 거실에 가족들을 모았습니다. 너희한테 말할 게 있어. 모두가 시어머니를 봤습니다. 나 작은 집으로 이사 가려고. 네. 수진이 놀랐습니다. 왜요, 어머님? 여기는 너무 넓어. 예진이도 없는데 나 혼자 있기엔 너무 크고. 하지만 어머님, 저희랑 함께 계셔야죠. 수진아. 시어머니가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는 함께 살았어. 6개월 동안.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어머님, 나는 이제 혼자 살고 싶어. 예진이 추억만 가지고. 민호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래도 걱정하지 마. 자주 올게. 그리고 너희도 자주 놀러와. 시어머니가 모두를 봤습니다. 우리는 가족이야. 떨어져 살아도 가족인 건 변하지 않아. 이사하는 집은 작은 원룸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짐을 풀고 있었습니다. 수진이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여기 괜찮으세요? 응. 나한테는 이 정도면 충분해. 예진의 영정을 가장 먼저 모셨습니다. 예진아, 여기가 우리 새 집이야. 수진이 물었습니다. 어머님, 정말 괜찮으세요? 혼자 사시는 거?
괜찮아. 나는 원래 혼자가 편해. 하지만 시어머니의 눈빛은 쓸쓸해 보였습니다. 수진아, 네, 너 6개월 동안 고생했어. 고마워. 아니에요. 제가 해야 할 일이었어요. 그래도 고마워. 시어머니가 수진을 안았습니다. 짧은 포옹이었지만 따뜻했습니다. 이제 가봐. 준호 기다리겠다. 네. 자주 올게요, 어머님. 수진이 나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작은 방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예진의 영정을 바라봤습니다. 예진아, 엄마랑 단둘이 됐네. 작게 웃었습니다. 이게 맞는 것 같아. 엄마는 여기서 너랑 함께. 시어머니가 창밖을 봤습니다. 수진이는 좋은 애야. 노력도 많이 했고. 근데 말이야, 예진아. 엄마는 아직도 화가 나.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40년을 돌이킬 수 없잖아. 그 시간을. 눈물이 흘렀습니다. 수진이를 완전히 용서하는 건 어쩌면 평생 못할지도 몰라. 그래도 괜찮아. 우리는 함께 살았으니까. 시어머니가 예진의 사진을 안았습니다. 예진아, 엄마는 내가 자랑스러워. 44년 동안 엄마 곁에 있어줘서 고마워. 수진이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혼자 사시는데 괜찮을까? 엄마 선택이니까 존중해야지. 그래도 마음이 아파. 수진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는 어머니를 완전히 용서받고 싶었어. 완전히는 못 받았지만 그래도 많이 받았잖아. 그게 더 아파. 어머님이 아직도 날 용서 못 하신다는 게. 남편이 수진을 안았습니다. 시간이 필요해. 어쩌면 평생 걸릴지도 모르지만. 응. 6개월 후. 시어머니는 여전히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수진은 일주일에 한 번씩 시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함께 식사를 하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하지만 항상 어색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어느 날 수진이 물었습니다. 어머님, 저 언제쯤 완전히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시어머니가 창밖을 봤습니다. 모르겠어. 어쩌면 평생 못할지도 몰라. 솔직히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시어머니가 계속 말했습니다. 근데 그게 내 잘못은 아니야. 이건 내 문제야. 어머님, 난 40년을 혼자 살았어. 그 시간이 너무 길었어. 그래서 용서가 어려운 거야. 시어머니가 수진을 봤습니다. 미안해. 내가 더 좋은 시어머니가 되지 못해서. 아니에요, 어머님. 넌 잘하고 있어. 계속 그렇게 해. 언젠가는 내가 완전히 용서할 수 있을지도 몰라. 두 사람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일기를 쓰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수진이가 왔다. 음식을 만들어 가져왔다. 고맙지만 아직도 마음이 편하지 않다. 40년의 시간은 너무 길다. 어쩌면 나는 평생 완전히 용서하지 못할지도 모른다. 시어머니가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예진의 영정을 받습니다. 예진아, 엄마가 잘하고 있는 걸까? 대답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창밖을 봤습니다. 저 멀리 도시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수진이 사는 곳이었습니다. 수진이는 좋은 애야. 노력도 많이 하고. 근데 내 마음은 아직도 아파. 시어머니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게 우리의 끝인 것 같아, 예진아. 함께 살지만 완전히 하나가 되지는 못하는. 그게 우리의 가족이야. 밤이 깊어갔습니다. 작은 방에 시어머니만 남았습니다. 예진의 영정과 함께 긴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응원해 주시고 어디서 함께 해주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한 분 한 분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